요거는 저희가 유료로 쓰고 있는 외부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뭐 완벽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고객들 대면에서 설명할 때 조금 그래도 반응이 제일 괜찮아서 제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 그 전산이 저희가 이제 대리점이니까 다양한 30 몇 개 회사 다 전산을 쓰잖아요. 각 회사마다 다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저희 프라임에서 본사에서 쓰는 OK 마이보험이라고 또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다들 완벽하진 않아요. 뭔가 조금 하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용으로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라도 여기 안 나와 있는 상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보장 분석을 하던 결국에 이제 그 보험을 소비자가 가입을 하면은 업계에 가입한 내용이 올라가요. 전산상에 공유가 돼요. 그걸 토대로 정보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이제 어떤 보장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보장 분석 프로그램도 허점은 다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희가 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보장 분석을 할 때 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 상담이 들어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이제 수기로 받았어요. 증권을 직접 뭐 다운로드를 받던 고객이 보관한 게 없으면 콜센터 전화해서 증권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팩스나 사진 찍어서 주시거나 해갖고 그걸 보면서 이제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번거로워요, 사실. 아날로그 방식이죠. 근데 그 방식을 선호했던 이유가 그게 가장 정확해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거기 정보의 증권에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갱신 주기가 몇 년 갱신형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 상품에는 손해보험에서 특히 그 보험료 안에 위험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거든요. 또 적립보험료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표시가 안 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2개밖에 없어요, 지금 가입된 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저 더 있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거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죠. 아,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이제 고객과 상담 과정에서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100%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페이지는 뭐 별거 아니고, 이건 첫 장이고, 다음 장 보시면은, 가입 내역이 우선 나와요. 이제 이분 이름, 나이, 그리고 옆에 상령일이라고 있죠. 상령일은 보험 나이가 증가하는 시점이에요. 보통 생년월일에서 플러스 6개월이에요. 생년월일이 3월 28일이신 거죠. 그래서 플러스 6해서 9월 28일에 보험 나이가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자로 안내받았던 금액은 28일이 되면서 보험료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고. 전체 보험료 97,940원 있고 건수 2건. 그래서 2건 가입된 게 지금 메리츠랑 MG손보에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상품 이름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 시작이 2012년 8월이니까 이때 가입을 한 거고, 하나는 15년 4월 17일 이때 하나 가입한 거고, 81년 만기니까 100세 만기죠. 맞나요? 25년. 예.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전체 가입된 특이하게
합산해서 얼마씩이 가입돼 있나, 암진단비 얼마나 가입돼 있고 실비는 이제 몇 세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제 뭐 배상 책임, 암진단비 쭉쭉쭉 있죠.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다 비어 있죠. 가입된 게 많지는 않아요. 차라리 많지 않은 게 나아요. 이제 많이 가입돼 있으면은 또 해지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특약이 가입돼 있다라는 요약으로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좋고, 고객 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꼭 저장하라고 하고, 꼭 대면에서 상담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때도 이거 PDF 파일로 고객한테 전달해 주고 같이 보면서 설명도 하고, 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잘 갖고 있으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증권 이제 세부적인 요약으로 들어가요. 이제 먼저 메리츠에 하나 있죠. 알파 플러스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메리츠의 대표적인 종합보험의 이름이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판매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원더풀 MG 거. 요것도 예전에 MG 손해보험의 대표 종합보험 이름이었고요. 두 건이 있는데, 메리츠는 지금 57,400원. 그리고 MG는 49,000원. 20년 납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다 거의 절반 이상을 납입을 했죠. 10년이 조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갱신형 특약이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여기는 안 돼 있어요. 또 이 중에서 혹시 갱신형 특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지금 말하면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말고 이제 각 보험사에 그 전산 봤죠? 실손 정액 조회라는 화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코드 나오시면은 고객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의 실손 정액 조회라는 걸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실손 정액 조회가 뭐냐면, 실손은 어제 교육할 때 얘기 들었죠? 실손, 실비보험 뭐 있는지. 실손과 정액 조회. 이 정액 조회는 우리가 보장하는 걸로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실손 보상이 있고 정액 보상이 있어요. 실손 보상은 비례해서 실제 손해만큼을 보상해주는 원칙이고, 정액 보상은 정해진 액수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진단비처럼, 암진단비 1,000만 원 가입했잖아요. 그럼 암에 걸리면 1,000 주죠. 이게 정액 보상이에요. 정해진 금액을. 이 사람이 실제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 상관없이 약속된 가입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 정액 조회라는 게 뭐냐면, 업계에 실손 특약이 뭐가 가입되어 있는지, 정액 특약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를 쫙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 특약별로 만기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메리츠에 가입했는데 2012년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가 없네? 여기 여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메리츠에. 암진단비가 2012년에 가입했는데 특이하게 여기 보장 만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근데 만기가 15년, 보험 기간이니까 12년부터 15년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상품의 전체 만기는 81년이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어떤 특약이 만기가 짧게 되어 있다, 기간이. 이건 갱신형이라는 얘기예요. 네, 3년 갱신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갱신형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다음 갱신 전까지를 만기로 봐요. 그럼 그때 만기 끝나는 거냐? 아니고 15년에 갱신이 되면서 자동 갱신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0세까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만기가 기간이 이렇게 짧게 돼 있다. 그럼 이게 갱신형이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만 보고 얘기하면은, 자, 골절 있어요. 골절, 그리고 상해 사망, 그리고 기본계약하고 일반상해 후유장애,
질병 사망 여기까지 있는데 일반 상해 사망하고 기본 계약 질병 사망 요 세 가지는 거의 이제 의무 조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세 번째 기본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보험의 뿌리가 되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뭐 빼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 계약 상해 후유 장애가 2,000이 들어가 있고 상해 사망이 2,000이 들어가 있고 질병 사망이 1,000이 있는데 이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보통 손해보험사에서 의무일 수도 있고요. 의무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처럼 넣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설계를 하면서 이제 다시 교육을 한번 할 건데 그러면 기본 계약이니까 상해 후유 장애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점심 먹을 때 얘기했지만 DB손해보험에서 간병인 보험이 간병인 특약만 넣을 수 없는 지금 구조가 있거든요. 전체 보장에서 간병인의 비중을 뭐 60%, 80%그 외에 다른 부분은 다른 특약으로 넣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가입 시기마다 그때그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상해 사망은 아마도 의무로 들어갔을 특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질병 사망은 뭐 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스코어링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의무 연계 조건하고 비슷한데 스코어링 점수가 만약에 충족기에서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 무언가 더 넣어야 되는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해드리는데 예전에 흥국화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산에 옆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 특약들 옆에 우량담보, 불량담보 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특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야. 불량담보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우량담보는 파란색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에서 좋은 거냐?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우량담보. 즉 손해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회사가 팔고 싶은 담보예요. 불량담보는 회사가 팔기 싫어하는 담보죠. 쉽게 얘기하면. 불량담보는 그러니까 즉 고객들이 원하는 담보가 돼요. 결국에. 불량담보만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조합으로 스코어링 점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불량담보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가입하기 위해서 이걸 어느 정도 최소로 넣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맞춰서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막 달라지니까 우량담보를 최소 조건으로 맞춰서 넣긴 하는데 최소한 보험료가 그래도 비싸지지 않게끔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했죠. 예전엔 그래서 뭐 마치 게임하듯이 막 이걸 넣고 막 조절하고 막 해서 최적의 보험료를 뽑아내는. 그래서 요게 흥국에서는 그래도 눈에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형태라서 어떻게 보면 편했는데 다른 회사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근데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확인이 안 되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뭘 넣으면은 막 뭐 이거 넣어라 하고 막 경고창에 막 떠요. 그럼 처음에 하면은 막 어지러워요. 이거 뭘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회사가 이 담보를 적절하게 불량담보와 우량담보를 혼합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질병사망도 이때 당시에 아마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12년도에 메리츠 화재의 인수 기준을 따라가는 게 되거든요. 그걸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설계사라고 해도 이 12년 당시에 메리츠의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고객한테는 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설명을 해주고 질병 사망 제거가 가능하니까 콜센터에 전화해서 질병 사망을 낮추거나 빼거나 최대로 줄이거나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먼저 설명을 대략 할게요. 어쨌든 질병 사망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상이 있죠. 우선 제가 몇 개 써볼게요. 골절, 화상, 그리고 양성 뇌종양,
그리고 특정 전염병, 그리고 질병 수술비인데 7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뭐 또 골절 진단비와 더불어서 골절 수술 진단 두 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상해 흉터 복원 흉터, 그리고 장기 이식, 각막 이식, 장기 이식, 각막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이거 세 가지 우리를 세트로 보통 부르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충수염 있고요, 피부질환 수술비 있고요, 강력범죄, 이거 지금 쓰기도 싫은데 깁스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실비예요.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처방, 조제, 통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있고, 밑에 질병이 있고, 그래서 실비가 있어요. 실비가 이제 2세대 1차. 2세대 실비가 1차랑 2차랑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저 미진 팀장이 다음에 이제 실비 교육 하긴 할 건데, 1차, 2차 구분하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차 때는 재계약 주기가 없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2세대 2차부터는 재계약 주기가 생겼는데 15년의 재계약 주기가 있어요. 이 재계약이 뭐냐? 15년마다 약관이 변경돼요. 현재 시점에서 판매되는. 저도 지금 2세대 실비인데 2차 가입자고 2015년에 가입을 했으니까 30년에 재계약을 하게 돼요. 재가입을 하게 돼요. 그럼 2030년에는 2세대 실비가 저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곧 끝나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 실비가 좋은데 무조건 유지하는 게 좋다. 재가입 주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그렇게 의미 없어요. 실비 얘기는 저기 미진 팀장이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원더풀 MG 거 보면은 3대 고액 치료비, 암인데 고액암 있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 다음 옆에 있는 상해 사망, 일반 상해 사망, 이거 다 어차피 의무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암 진단비 3,000, 암 3,000에 고액암 3,000, 심근경색 2,000, 뇌졸중 1,000.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문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예전에 보험이 있는데, 좀 어떻게 점검 좀 받고 싶어요. 하고 두 가지를 안내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권 분석을 했잖아요.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항상 먼저 물어보실 거는, 이 사람이 이 지금 가입한 두 개의 상품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내려놓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이거 무조건 안 좋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뭐 그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것마저도 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이 뭐 여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안 좋아도 이걸 유지하면서 추가로 부족한 걸 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향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런 걸 확인을 안 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객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먼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이 상품에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거를 어떻게 혹시 하고 싶거나 뭐 생각하는 게 뭐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인 거니까. 특별히 이상 없으면 가고 네.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별 생각은 없어, 그냥. 진짜 궁금한 게, 그냥 10년이나 유지했는데 이걸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험 보상을 있어요. 받은 적이 작년에 뭘로 받았어요? 뭐? 폐렴. 폐렴? 폐렴으로 뭐 받았을까? 입원? 입원해가지고 실비 받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얼마예요? 그건 실비죠. 대략 50. 실비 보상 받은 거예요, 실비. 예. 자, 우선은 어떤 거를, 저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특정 불만의 원인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쉬워요. 네,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되니까.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선 10년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해지를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중요한 특약을 먼저 집어놔야죠.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건들면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는데 실비? 실비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또 모르겠는데. 기훈 씨는 뭐 진단기가 뭐든 그러니까 찝어보세요. 중요한 거. 이게 두 개 합쳐서요? 그래서 네. 암 진단기 네. 같은 거 고해감 이게 요즘 뭐죠 유사암을 말하는 건지 완전히 아니요, 유사암은 아니죠. 예, 유사암 말 그대로. 말고 고해감은 암 3000 요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실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암이에요. 암 3000. 그리고 그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10년을 냈어. 10년을 냈는데 난 낸 게 아까우니까 그래도 별로 안 좋아도 그냥 냅둘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특약들은 10년이나 냈긴 하지만 쓸모없는 보장을 남은 10년을 돈을 더 내는 게 더 아까울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10년을 내고 싶지도 않은 특약들이 있어요. 뭐냐? 특정 전염병, 그런 건 뺄 수 있잖아요. 네,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 칠대 질병, 충수염, 피부암, 피부 수술비, 강력 범죄, 깁스, 화상 다 필요 없어요. 뭐 골절이야 뭐 저도 아니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골절 진단비 20만 원이에요. 골절을 당할 수도 있겠죠. 뭐 저도 예전에 골절 한 번 경험이 있어요. 한 번, 딱 한 번. 골절이 있으세요? 경험? 아직 없는데. 네. 인지 나오고 아니,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넘어졌는데 겨울 여름인가 넘어졌는데 그 후로 엉덩이가 딱딱한다더니 아프더라고. 나이 먹으면 낙상 사고가 아주 중요하죠. 그 사망으로 또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골절은 중요할 수 있어요. 특정 나이 고령자들에게. 하지만 이 골절 진단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보장금액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20 받나 안 받나 살면서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골절 진단비를 삭제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이 그때 골절 진단비 안 좋다고 해서 지웠어. 근데 한 10년 뒤에 골절을 당해서 이거를 있었으면 20을 받았는데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몇백만 원이면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물론 보험료도 얼마 안 될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뭐 1,000원짜리 특약이라도 10년을 내야 된다면 이 특약의 보험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약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 아주 중대한 사고, 중대한 질병, 사고, 뭐 사망이라든지 혹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이걸 제일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가성비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확률로 접근하는 경우에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 예를 들면은 뭐 후유장애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그거 상해 후유장애는 별로 받기 힘들어요. 혹은 뭐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있어요. 여기 이제 메리츠에 상해 후유장애하고 3%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보이거든요. 왼쪽 위에서 세 번째 2천만 원이에요. 이게 2%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체의 전체적인 퍼센트를 100으로 놓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빨리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거니까 3%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후유장애가 3% 이상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면 경미한 퍼센트겠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80% 이상 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고도 후유장애라고 부르거든요. 80% 이상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두 팔이 잘리거나 두 눈 다 적출당하거나 멀거나 뭐 이 정도예요. 뭐 물론 다른 사유도 많지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그럼 굉장히 심한 사고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설계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받기가 힘들다. 받기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두 팔이 절단이 됐어요. 왜 받기 힘들어요? 받는 거지. 고도후유장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이 좀 낮은 것뿐인 거죠. 그러면 확률이 높은 거를 우리가 골라야 되느냐? 보험 가입할 때. 혹은 확률이 낮은 거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물어보면 시간 가니까. 자, 여기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가입 금액이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저희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자, 각막 이식 할 확률이 높겠어요? 별로 없죠. 장기 이식, 암 걸릴 확률보다 장기 이식할 확률이 더 떨어져요. 조혈모 세포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살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20원, 30원, 100원 뭐. 근데 그거에 반해서 보장 금액이 커요. 자, 확률은 떨어지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상금이 보험료 대비로 크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챙겨라.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확률은 높은데, 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확률이 높아서 많이 청구가 되는 특약이라서. 이게 싼 이유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보장 금액이 크지만. 골절은 아무래도 더 확률은 크겠죠. 근데 보험료도 싸지도 않은데 확률은 높지만 보장 금액도 뭐 그렇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생활성 질환들. 충수염. 뭐죠? 맹장 수술이죠. 예. 맹장 수술하는 거예요. 맹장염으로. 맹장 수술, 맹장 떼어내는 수술이죠.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죠. 혹시 맹장 수술 하신 분 있어요? 예. 저도 안 해봤지만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실비가 있으면 충분히 보상이 되고. 근데 저런 거 충수염 수술비 20만 원 받자고 저런 거 넣어가지고 여기 보험료 하나하나, 물론 누군가는 아니 저거 보험료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죠. 근데 이런 얼마 안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이제 전체 보험료가 커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쓸데없는 거를 왜 뭐하러 꾸역꾸역 10년 남은 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스스로한테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걸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했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의미 없는 특약을 앞으로 10년 더 내야 될까? 저는 안 내요. 자, 그럼 다 빼버리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7비만 빼고 다 뺄 수 있느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메리츠 알파 플러스의 2012년 당시에 가입 조건이, 예를 들어서 최소 가입해야 되는 보험료 구간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게 뭐 4만 원. 지금 보통 3만 원이 많아요. 근데 뭐 4만 원이었던 것도 있고 5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실비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3만 원이 안 돼요, 보험료가. 그러면은 3만 원을 맞춰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변수가 있다. 보험료가 2만 얼마에다가 갑자기 5만 원. 그게 실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실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이제 튀어나와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근데 너무 보험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실비 때문에 영향이거든요. 그럼 실비를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저렴한 지금 실비로 바꾸느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MG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해요. 암은 어차피 이걸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없어지면 암진단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암진단비 가입하려면 비싸요. 나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워요, 이거는. 네. MG가 지금 쓰레기 같은 곳이고 이렇게 망해서 넘어가고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보존을 해야 돼요, 이거는. 네, 어차피 다른 보험사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중에서 자,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좋지가 않다. 자,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진단비 얘기할 때 하겠지만 심장질환의 전체 큰 퍼센트와 뇌질환의 퍼센트를 볼 때 뇌졸중 약 70%, 여기가 뇌졸중 범위예요.
그러니까 뇌졸중 가입하면 여기밖에 보장이 안 돼요. 기타 뇌혈관 질환들은 보장이 안 돼요. 심장도 급성심근경색 30% 정도. 나머지 이 부분은 보장이 안 돼요. 이런 데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협심증.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냈으니까 조금 남겨두면서 나는 보장 범위가 큰 걸로 다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취향의 차이예요. 근데 돈을 아껴서 최대한 해야 된다면 삭제하는 쪽을 권고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보장, 전체 뇌질환 보장, 전체 심장에 대한 보장을 어차피 준비를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새로 보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것도 같이 중복으로 또 내야 되겠죠. 이걸 돈을 내는 게 괜찮다면은 기존 걸 뭐 유지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차피 이걸 만약에 새로 한다면 근데 보험료가 한정적이라면 덜 중요한 걸 결국엔 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암은 남겨두시고요. 고해감은 3가지 암이에요. 전체 암 중에서 뼈, 뇌, 혈액 보통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고해감의 분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이라고 파는 데가 그럼 플러스 2개가 더 붙는 거예요. 뭐 보통 폐암, 간암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뭐 16대 고해감이라고 해서 좀 더 확장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해감은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해감 3천 있고 일반암 3천 있으니까 난 암진단비 6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암진단비 3천이에요. 고해감은 전체 암 중에 그냥 3가지만 보장해 주는 거고, 자, 암은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가 일반적인 구조예요. 일반암과 유사암의 세트 구조로 들어가요. 유사암은 어제 얘기했죠.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요 4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암들은 일반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고해감은 사실 없어도 돼요. 고해감에 혈액암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 걱정되니까 우리 뭐 위에 백혈병이나 뭐 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혈액암에 대해서 특히 좀 하고 싶어. 일반암에 다 혈액암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일반암을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MG는 유지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런 특약들을 정리를 하고 실비 위주로 남겨서 가시거나, 첫 번째 방향은. 두 번째 방향은 아예 실비까지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실비로 바꿔서 완전 저렴하게 정말 가거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실비에 대해서 교육을 또 하긴 할 거지만 간단하게만 짚어줄게요.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예전 실비, 1세대 실비 혹은 2세대 실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게 맞나? 어디서 온라인 같은 데 보면은 옛날 거 유지해야 된다 무조건 말을 하는데 또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제가 뭐 댓글로도 상담해주고 하는데 항상 실비 얘기 나오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유지해라 해요. 다른 댓글에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비가 없거나 지금 4세대, 아니 진짜요. 실비가 없거나 지금 4세대 실비를 가입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리거나 지금 1세대 실비가 얼마나 지금 치솟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느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느꼈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지하래요. 돈 지가 내줄 것도 아니면서. 자, 지금 50대, 60대 된 분들이 예전에 이런 알파푸스를 이렇게 실비로 가입을 했던 이게 1세대라고 해볼게요. 나이가 더 많은 분이에요. 1세대면 더 비싸요. 이런 것들이 보통 10몇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또 3년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마 3년 갱신형일 거예요. 실비가. 근데 갱신이 되는데 갑자기 여태까지는 보험료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험료가 뭐 30만 원 가까이 확 오른 거예요. 2배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오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도 주변에서 설계사가 이거 너무 보험료 비싸다. 많이 오른다. 안 들었어요. 안 듣다가 본인이 껑충 뛴 걸 또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고. 부랴부랴 그때 바꾸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세대 실비나 요때까지만 해도 실비, 그 종합보험의 구성이 지금은 실비를 따로 단독으로 빼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실비가 요 상품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종합보험에. 이런 구조였었어요. 종합보험 안에 다른 특약들이 막 있고, 그리고 실비를 끼워서 파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또 여기에 적립보험료라는 개념이 컸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적립보험료는 뭐냐면은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을 낸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보장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보험료가 5만 원이다. 실비, 뭐, 특약들 해서 요게 합계 보험료, 위험보험료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10을 내죠. 그럼 5만 원은 뭐냐? 적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립하냐? 은행의 적금처럼 돈을 계속 세이브 해 두는 거고, 그럼 이거의 역할은 뭐냐? 만기 시에 이 5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20년 납 이러면 240회차잖아요. 5만 원에 240회차. 그 금액을 만기에 돌려주는 거예요. 만기에 환급되거나, 혹은 두 번째, 갱신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용도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좋은 게 아닌 게, 이 적립금의 5만 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20%다. 사업비를 계속 공제를 해요. 회사가 뜯어가는 거예요. 5만 원의 20%를 매월 회사가 먹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5만 원씩을 적립해서 240회차를 내면은 얼마죠?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상품의 이율만큼. 그럼 더 받아야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1200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20%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아무리 복리고 뭐 3.5%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은 뭐냐? 그냥 보험사에다 헌납한 거예요. 용돈 준 거고 보험사한테. 의미 없는 돈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숨겨져 있던 내용들을 예전에 모르고 막 가입을 했었어요. 원래 다 이렇게 가입을 하니까. 돈이 뜯기는 거죠. 근데 이건 숨겨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100세 가서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 죽을 건데 뭐 그때 환급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문제점이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낭비다. 첫 번째는. 갱신보험료를 대체한다. 환급금을 남기는 그런 방식. 예, 환급금은 없이 가는 게 좋아요. 만기 환급형은 안 하는 게 좋고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5만 원짜리 보험 가입하고 5만 원은 적금을 따로 드는 게 나아요. 이자는 낮아도 최소한 원금 이상 보조는 되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돈지랄이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갱신보험료를 대체하는 기능은 뭐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좋은 거 이게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만약에 갱신보험료를 대체해준다 좋은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사업비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적립해 놓은 돈을 고스란히 다 사용을 못하는 게 문제는 거죠. 더 돈을 뜯기잖아요. 차라리 그냥 나는 싸게 가입하고 올라가는 거 그냥 내 돈으로 내겠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면 순수 보장형에는 이제 사업비 20%를 굳이 안 뗀다고는 할 수 없죠. 떼긴 떼는데 모든 보험에는 네, 사업비가 다 빼요. 제가 20%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네. 보장성 보험에서는 사업비를 네. 공개하지 않아요. 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축형 상품에서는 사업비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낸 돈을 가지고 고객이 받는 거는 원금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니네가 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 돈을 갖고 그걸 밝혀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보장성 상품은 사업비 공개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불려서 이득을 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장성은 보장을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장만 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사업비를 얼마를 쓰던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충 이제 계산을 유추해 보면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다. 굉장히 높아요, 사업비가. 자, 갱신보험료를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15만 원 내던 분이 이 안에는 적립보험료가 만약에 7만 원 있었다. 그리고 보장이 7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그럼 나이가 증가하면서 실비가 계속 증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료 변동이 없는 이유는 요거를 초기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적립액을 굉장히 많은 돈을 쌓아놨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계속 뽑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갈되는 순간이 와요. 이제 50, 60대 넘어가면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순수하게 뻥튀기 돼서 진짜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제 아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극단적인 1세대 얘기고 지금 가입하신 것처럼 승환 씨가 2세대는 그럼 어떻게 하냐. 1세대보다는 물론 조금 갱신율은 떨어지지만 같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9실비 옛날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4세대 실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세대랑 현재 4세대 실비랑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0원이다. 그럼 여기 4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4배 이상 비싼 보험료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전 거를 유지하는 거랑 지금 바꾸는 거랑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옛날 게 유리하다, 지금 게 유리하다. 이거는 뭐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2명이 동일하게 사망 직전에 똑같은 시점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망하기 직전까지 의료비를 평생 동안 얼마나 쓸지가 우리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9실비는 보험료는 4배 이상 비싼데 자, 의료비를 100%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는 싸요. 싼 대신에 의료비를 80% 정도 돌려줘요. 보장 금액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냥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이제 시나리오를 10,000원씩을 내고 80%를 받느냐, 비싼 4만 원을 내고 다 돌려받느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병이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가 얼마나 지금 못 들었어. 네? 못 들어 지금 못 들었어요. 못 들어.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여기 차이가 빨리. 매월 4만 원씩을 내면서 병원비를 100% 돌려받는 옛날 실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서 80% 돌려받는 걸 하느냐. 저는 그거 무슨 병이 발생될지 몰라서. 그러면 무슨 병이 있으면 이게 더 나을 거다라는 보는 거야? 이거는 내배치기고 여기는 어차피 20%의 자기 돈 네. 부담금이니까. 저 20% 내 공제 금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일까요? 이게 3배나 차이, 4배나 차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80% 돌려받는 것보다는 100% 돌려받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이 격차를 생각을 안 해요, 가입자들이. 이거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기회비용이 1년이면 지금 4만 원이면 50만 원 가까이 되죠. 자, 이거 해봤자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년 차이가 수십만 원이 나는 거예요. 누적되면 더 점점 계속 벌어지는 거고. 어차피 의료를 행위를 지금 나이 때 많이 안 가잖아요, 어차피. 이제 노후에 갈 거라고 가정하고 많이 갈 건데. 그럼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아껴서 쌓은 돈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20%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보험료를 내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한다면 저는 이쪽이 아무래도 이성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거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9세대면은 4세대 전이 다 9세대로. 그건 아니에요. 1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1세대에서 2세대 1차까지 같은 비슷한 구조라고 봐야 돼요. 네, 90%니까 뭐 10%.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10년치 계산해 보니까 한 360만 원쯤 된다. 36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네. 달 차이가 3만 원이니까. 네.
36만 36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계산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얼마나 쓸지 결국 모르니까. 근데 지금 오랫동안 1세대를 고집하다가 4세대로 바꾸신 분들이 하는 말이 보통 있어요. 공통적으로.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바꾸고 나서 보면 이미 과거에 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유지하다가 바꾸고 나니까 보험료 체감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의료비를 보장을 못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 상품이 좋다고 하지만 실비는 달라요. 실비는 1세대에 비해서 지금 실비가 좋아진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정신과 옛날에 안 됐어요. 정신과 치료. 지금 되죠. 물론 급여만 되지만 어쨌든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또 나온 거. 임신 출산 관련된 사항은 실비로 보상이 아예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실비에서 보상돼요. 그러니까 태아보험 가입할 때 산모들이 뭐 모성자 특약 넣고 막 실비 본인들 안 되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치과 치료도 급여는 보장이 되고 한방 치료도 급여는 보장이 되고 보장은 점점 확대돼요. 그리고 비만 이런 것도 일부 치료도 이제 보상이 되고요. 예전엔 다 안 됐었어요. 1세대 실비에서. 그럼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장이 이게 확대가 된 거잖아요. 보장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장 금액이 줄어든 것만 하나만 가지고 1세대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비례적으로 보험료 차이가 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상받는 비율보다도 더 심하게 비싸니까. 그리고 1세대 실비는 표준화 이전 실비이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거는 2세대 때부터 나라에서 실비 약관을 다 동일하게 표준화 시켰어요. 똑같아요. 모든 회사들이. 근데 1세대 실비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공통된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2세대 실비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에서 갱신되는 보험료를 최대 25%가 넘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켰어요. 아무리 니네가 손해가 나도 매년 갱신할 때 갱신율이 25%를 넘기지 마라라고 이제 허들을 줬단 말이죠. 근데 1세대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만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4세대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요. 그리고 4세대부터는 3세대부터인데 보험료 할인 제도가 또 있어요. 보험료 청구를 안 해요. 그럼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15% 정도 할인이 돼요, 또. 그러니까 유지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실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실 만한 거고, MG는 남겨두고 이제 부족한 것들을 잘 메꾸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네. 증권을 그래서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할 건데 많이 보셔야 돼요. 증권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